네, 다시 왔습니다. 업로드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용량이죠? 용량 맞추려고. 자, 계속해서 한정민님 감사해요. 여기 참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제거되지 않는 끈끈이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일 것이다. 한정민님 개인적으로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신산스러운 고비로 해석했다. 불법 주차했다고 참 귀찮죠, 그죠? 불법 주차했다고 다른 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참 저 앞에 전면 유리 앞에다 딱 붙이는 그 불법 스티커 그거를 떼려고 막 고생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고비를 만나지만 대처하는 방식을 못하죠. 그래서 한정민님은 그거를 그 대길의 그 신산스러운 삶, 어려운 삶, 그거를 읽으신 거예요. 상징으로 읽으신 거죠. 근데 나는 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만약에 이 글을 쓰신 분이 합가를 쓰신 분이 그런 의도로 그거를 그 장면을 만들었다면은 성공한 거예요. 한정민한테는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떤 상징을 집어넣어 가지고 독자들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든가 어떤 주제 이런 걸 암시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한정민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설명식의 문장들, 필요하지 않은 대사가 좀 붕 떠 있어요. 대사가 전에 이제 대사에도 리얼리티가 있는 거라고. 대사도 그럴 듯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기존의 제목 선과 점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합가라는 제목보다는 선과 점이 더 나아요. 물론 선과 점이 왜 안 좋다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게 좀 선과 점이란 주제 의식이 드러나게끔 수정을 하면 좋은데 그냥 전체 얘기 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 그냥 모시는 거 그냥 그렇고 합가로만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뭔가 좀 아쉬워요. 좀. 그 다음에 이인영님도 그랬어요. 여기 점과 선인데 선과 점인가 점과 선 선과 점인가 점과 선 이인영님은 점과 선이란 제목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치매에 관해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 여전히 많다. 이거 아주 이인영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큰 맥락은 어머니의 치매와 그 자식들의 갈등이니 큰 상관없지만 어른들이 싸우고 있을 때 애들은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그런 거 살짝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애들은 어디 갔다느니, 아니 밖에 나갔다느니, 학원에 가서 안 왔다느니, 애들은 없었다, 이런 그런 게 살짝 비춰주면 되죠. 그렇다고 그런 거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인영님이 좀 특수한 경우예요.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따져 읽는 거. 같은 소설을 읽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영화를 같이 봤는데 기억하는 장면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 딸내미는 같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딸내미는 전체적인 스토리 그 줄기를 기억을 많이 해요. 세부적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들내미는 같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어느 장면에 뭐가 나온다, 어느 장면에 뭐가 나오지 이걸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줄거리 뭐냐 그러면 그건 잘 기억 못해.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어떤 사람은 어느 특정 장면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큰 줄기만 기억하고 이런 거예요. 이인영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식들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막 형제들 간에 밥 먹기 심할 적에
지금 희랑가 어머니 저 아파트 빨리 팔아가지고 한 10억 된다며 팔아가지고 내 목 미리 줘 이렇게 막 세 남매가 이렇게 할 수 저게 그 집 아들 딸은 어디가 있었냐 이형님 그게 궁금한 거야. 예. 다음 이대호님 전작에 비하여 시점과 인물 등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바뀐 거 많습니다. 그다음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하여 사실감이 있다. 이분은 또 사실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화기를 잘못 놓은 것으로 싱겁게 마무리하여 아쉽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명옥님은 마찬가지예요. 초고보다 여러 면에서 정리가 잘 되었지만 여전히 설명이 많다. 심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좋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수화기를 잘못 놓아서 소동을 벌인 것으로 끝을 맺은 것은 좀 싱겁다. 그렇죠. 저는 좀 허탈했어요. 이순자님도 뭐 이렇게 간략했어요. 네. 이순자님은 좋게 얘기했어요. 읽어도 지루하지 않아서 재미있게 잘 읽었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순자님 감성하고 이 작품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읽는 거죠. 근데 종합적으로 이제 평을 하자면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수정하시느라고 진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워. 그거는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다음 행복떡볶이입니다. 행복떡볶이. 주 함께하는 사람들. 사실 행복떡볶이라는 제목보다 주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좋아요. 제목 소설 제목으로 그럴듯해요. 다만 내용이 뒷받쳐줘야 되겠죠, 그죠? 내용만 뒷받쳐준다면 행복떡볶이보다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월등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이야기는 주 함께하는 사람들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뭐 김현주님이 이제 그거 지적하겠지만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IMF 맞아서 뭐 사실 IMF도 자진해서 나온 거예요. 어쨌거나 그 떡볶이 그 봉고치 트럭이죠. 그거 해서 장사하는 이야기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의 그 병 그리고 그 학교에서의 갈등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죽게 되는데 그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쭉 진행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딸의 죽음과 관련된 부성애, 모성애, 내일에 대한 어떤 그 각오, 또 동생인 향숙에 대한 기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행복떡볶이 이거 저 괜히 프랜차이즈 들어갔다가 이렇게 고생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뒤에 어느 분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나중에 영상 다시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김현주님이 줄거리를 쭉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읽고 난 소감. 김현주님이 여기 저 지적해 놓은 거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여기 많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주인공 태환이 했던 프랜차이즈 행복떡볶이로 제목을 바꿨을 뿐 대부분의 본문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다. 그렇죠. 수정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지적한 게 다시 또 지적이 돼요. 물론 중간에 수정된 부분이 있어요. 뺀 부분이 있어요. 뭐 가봉 대통령 그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저 상갓집에서 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기 친구 누구지 수철인가 사기꾼 그 얘기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런 얘기했죠. 단어 하나 고치면 전체 다 고쳐야 된다고. 뒤에 누구지? 뺀 거. 그 친구 이름이 뭐죠? 친구. 저기 저 봉고 트럭과 아프리카 가봉 이거 얘기 뺐죠. 그 다음에 정태수 회장이 한보철강 설립한 내용 삭제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삭제했죠? 그 저 친구 이름이 뭐죠? 수철이. 수철이가 저기 저 만나가지고 수철이하고 만나서 무슨 수철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500만 원 뭐 하면은 어떻게 된다 뭐. 근데 나중에 이제 뭐죠 저기 그 사기꾼이다 뭐. 피해자가 너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뺐어. 그러면은 그 앞에 나온 수철이하고 만난 것도 다 빠져야 돼요. 그게 거기 왜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단락들이 서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흐름이 끊기는 듯 어색해서 주인공 태환의 심리와 상황이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태환을 주인공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첫 단락만이 아니라 둘째 단락까지예요. 첫 단락, 둘째 단락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 없어 아쉬웠다. 이거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각한 향미가 등교하는 모습을 서술한 첫 단락은 작품 다 읽고 나서도 이게 도대체 이 작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이 얘기가 나와? 그런 얘기야. 두 번째 단락에서 태화는 등장하지 않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소설 1인칭하고 3인칭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향미, 형미 이름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뭐 신천동이 나왔다가 은행동이 나왔다가 입주 5년인데 입주 6년이 나왔다가 뭘 어느 한 부분을 고치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다 고쳐야 됩니다. 지적한 그 부분 문장만 고칠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뭐예요? 수철이가 사기꾼이라는 내용이 뒤에서 빠졌잖아요. 그럼 앞에 내용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어요. 뭐 떡볶이, 어묵, 커피, 순대를 파는 트럭이라고 나오는데 90쪽에서는 어묵 물을 데우고 빈대떡을 만들 준비라고 이게 도대체 뭘 파는 거야? 그래서 독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전체 설정을 하나로 통일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설 쓰면서 작가들이 이제 참 고심하는 게 어느 한 그 인물 그 인물의 어떤 과거 이력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게 뒤에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도입 부분이나 뭐 전개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뭐 어디서 다녔다 뭐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다녔다 뭐 근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뭐 조금 지나다가 뭐 강릉고등학교에 나왔다. 이거 안 맞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것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편 소설에 단어 하나 고치면은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령님이 지적한 거 이제 찾아가지고 그거 몇째 줄 수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수정을 한 순간 전체를 다시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수정 전 글의 결말 부분에 있던 조문왔던 친구들이 수철에게 돈을 맡겼다 이런 이야기를 삭제해서 수철과 태연의 만남 500만 원을 투자한 에피소드가 전체 흐름에 섞이지 못해요. 당연하죠. 뒤에 그 수철이 얘기가 빠지면 앞에 있는 것도 빠져야 돼요. 어색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어 아쉬웠다. 그래서 합가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뭐 이렇게 새로 이제 보완한 그런 장면들이 많고 구성도 막 바꾸고 그래가지고서는 오히려 구성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부드럽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행복떡볶이는 거의 뭐 수정을 안 하셔가지고 수정하셔야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소설을 쓴다고 누구나 다 소설을 잘 쓸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소설 창작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뭐 이 세상 모든 소설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다 새겨들어야 될 금과 옥조와 같은 어떤 원칙이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소설 쓴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라고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얘기 했나? 수영장 얘기 했나요? 네. 수영을 배울 적에 이론 공부하나요? 아니잖아요. 이론 공부 안 해요. 수영장에 가가지고 뭐 수영장의 크기, 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물의 농도, 뭐 그런 거 안 배우잖아요. 수영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아, 그냥 준비 운동하고 물속에 들어가야죠.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뭐 저 누구 뭐 저 때 씻을 물인지도 모르는 꾸정물 같은 뭐 꾸정물은 아니겠지만 그 물 수영장 물도 먹으면 마시고 깍깍대고 그런 데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물에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그럼 뭐예요? 뭐로 배우는 거예요? 몸이 배우는 거예요. 몸. 머리로 수영할 적에 뭐 팔은 어떻게 젓는다, 뭐 코는 어떻게 내서 숨을 쉰다. 그거 이론적으로 알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죠.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설은 직접 쓰고 쓴 것을 수정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각 개인이 그 글을 쓴 사람이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나가는 것을 제가 수학 공식처럼 영어 단어 암기시키듯이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쓰고 쓴 것을 여러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네들 또 수정을 하고 그렇게 몇 번 하면서 자꾸 느끼는 거예요. 소설 강의 들었다고 해서 그냥 대번에 그냥 뭐 세계 명작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숙제 내면서 줄거리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줄거리를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12편 아니에요. 12편. 지금 10편이에요. 그러면 초고 12편, 그다음에 지금 이게 수정한 거 10편. 그러면 22편의 줄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럼 22편 소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단 조건이 있어요. 줄거리를 진실되게 성심껏 진지하게 쓰신 분의 경우에 22편의 소설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소설 줄거리를 쓰면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견주어서 이령님 소설 보세요. 이령님이 써는 줄거리. 그럼 이령님 뭐야? 소설을 읽고 머릿속에 그걸 넣고 그걸 확 섞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쫙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령님이 그렇게 느끼신 거야. 이령님 칭찬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질투하려고 뭐 그러진 않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죠. 행복떡볶이 수정하신 분, 수정 안 하셨어. 수정한 분이 별로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색한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아쉬웠다.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왜 수정을 안 했니?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김상범님 아주 저 줄거리 아주 자세하게 잘 써주셨어요. 전작에 비해 크게 바뀐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전작에서도 주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어려웠는데 수정작도 뚜렷한 주제가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글의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아니 뭐 향수기 잘 키우자는 얘기 뒤에 왜 나와요 그게. 글 쓰신 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뜬금없죠. 그래서 이 행복떡볶이 쓰신 분은 반드시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왜 썼을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을까? 그것만 쓰세요. 그것만. 내가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그것만 쓰세요. 여러 가지 다 쓰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서미숙님,
서미수님 저기 이렇게 감상 쓴 거 보면 이렇게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향미와 태화는 시점의 혼용, 문장 속 물음표의 사용이 수정되지 않았다. 예. 서미숙님은 이런 그 문학 연구 용어들을 많이 알고 계셔. 시점의 혼용. 그다음에 향미 짝꿍 이름 태환의 친구 이름이 같다는 부분 수정되었지만 수철에서 한동수로 이름만 바꾸어서 오타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면은 한동수 이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수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철이. 근데 수철을 한동수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한동수 가가 돼야죠. 근데 한동수 이 이랬단 말이야. 이름만 살짝 바꾸는 거야. 저는 여기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아, 단어만 바꿨구나. 그 뒤에 조사도 바뀌어야죠. 왜? 수철은 받침이 있잖아. 동수는 받침이 없잖아요. 받침이 있을 때와 받침이 없을 때 은는 이 과정에서 은과 는, 이와 가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고쳐놓으셨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결국 주어진 단어, 수정하라는 단어 그거만 바꾼 거야. 뒤에 나오는 것도 다 같이 바꿔줘야죠. 수정되지 않은 오타들과 어색한 표현. 이거 저 초고에서도 이거 지적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우진님 아주 핵심적인 걸 딱 찍었어. 시작 부분의 3인칭 시점이 그대로인 것. 이게 의도라면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말줄임표 오기와 물음표가 어색한 부분을 보인다. 이야기 구성은 지난번 내용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야기 구성과 표현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고통 부분과 딸에 대한 부성의 어느 한쪽도 확실하게 잡지 못했다.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나란히 병행한다 그러죠. 병행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령님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행복 떡볶이는 제목만 바뀐 느낌이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수철의 사기만 빠졌다. 아니죠. 가봉 대통령도 빠졌습니다. 오타 이랬어요. 뭐를? 한동수 2 수철 2. 네. 수철 갖다 한동수로 이름 바꿔놓고서는 오타가 아니라 수정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저 이령님 지적한 거 보세요. 그다음에 한정민님이 참 좋은 얘기 했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한정민님이 다 하셨어.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과감해야 한다. 가장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는 태환 이야기와 불치병을 앓다 사망에 이르는 딸 이야기는 모두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소재이다. 간혹 두 개의 이야기를 C줄 날줄처럼 그렇게 엮어가는 작품도 있다. 그렇지만 행복 떡볶이는 하나의 이야기를 뚜렷하게 제시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맞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과감하게 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듯이 불치병을 앓다 사망에 이르는 딸에 대한 부성애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 행복 떡볶이 얘기 빼버리세요. 그냥 살짝만 건드리고 뭘 얘기해야 돼? 딸을 보살피는 아빠의 직업 살짝 나오면 돼요. 나머지 뭐 행복 떡볶이 하면서 뭐 추억이 어떻고 뭐 어디 신천동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뭐 우리 동네 왜 안 돼 뭐 이런 거 그거 다 빼세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만약 반대로 가장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는 태환 이야기, 즉 행복 떡볶이 프랜차이즈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야기면은 저 향미 죽이지 마세요. 향미 얘기 빼버리고 그냥 학교 잘 다니는 걸로. 아니면 이렇게 내가 했는데 너까지 왜 이런 속을 썩이냐, 그 정도로만. 초고 때 시점에 관한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리가 덜 됐다. 안 고치셨어. 저기 야단치고 싶은데 영상으로 양타 야단칠 수도 없고. 오타 띄어쓰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란다. 다음 신작은 어떤 걸 내실지. 신작도 혹시 모르죠. 뭐 아주 멋진 작품 나올지. 이인영님, 중간에 등장한 친구의 500만 원 투자 이야기는 조금 뜨는 느낌이다. 왜 그랬을까? 네, 뒤에 빠졌잖아요. 그다음 이대호님 뭐라 그랬나? 전작에서 크게 수정하지 않은 작품. 등장인물, 장소, 소재가 산만하게 널브러져 있다. 중편 소설을 단편으로 함축시킨 것처럼 임팩트가 모호하다. 윤병호님, 한보철강 설립에 대한 이야기와 친구에게 사기당한 이야기가 빠져있지만 그 외엔 초고와 별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읽혔다. 여전히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틀린 곳이 있다. 그 다음에 이순자님은 행복떡볶이를 읽고, 우리 윤명우님은 행복한 떡볶이라고 그러셨네. 행복한 떡볶이가 아니고 행복떡볶이입니다. 이 소설은 행복떡볶이보다 처음에 썼던 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좋을 듯하다. 소설은 제목만 바뀌고 많은 수정을 한 것 같지 않아. 다시 손을 보면 어떨까 합니다. 결국 수정을 안 해놓으면 다 이렇게 알아채요. 그걸 모르겠어요.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부분 수정했는지가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옆에 놓고 넘겨가면서 봐요. 넘겨가면서 어느 부분을 고쳤나 안 고쳤나. 그래서 행복 떡볶이 쓰신 분은 수정 원하는 만큼 안 하셨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뭐 그거 몇 부분 고치고 단어 고치고 그러고서는 손을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딸 향미의 죽음과 관련된 얘기, 아니면 떡볶이 봉고 트럭 있잖아요. 그거 생활고 이겨내는 거, 그 이야기, 그 두 이야기 중에서 아까 어느 분이 한정민님이 그랬나? 과감하게 빼고 내가 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만약에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럼 두 편으로 만드세요. 두 편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저기 단편 소설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원고지 100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도 보면은 한 60매, 80매 이내예요. 다. 일제 시대 때 단편들을 보면은 유명한 단편들 있죠. 50매 안쪽이에요. 다음 시간에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김동인의 감자 50매 안 됩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50매 안 돼요. 원고지로. 그럼 지금 이 행복떡볶이는 둘로 나눠서 이야기 조금 보태서 하면 두 편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다. 그럼 두 편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수정 안 한 것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거 뭐 다 보여드릴 수가 있고, 꼭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수정을 안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행복떡볶이로 바꿨으면은 그 행복떡볶이와 관련된 그것만 난 나올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전혀 아닌 거야. 지난번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떡볶이 봉고 트럭도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 회사 이름도 프랜차이즈 그 회사 이름도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누구야 향미하고 그 밑에 동생 향숙이 아내하고 나 그것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가족애. 그래서 두 개가 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거는 행복떡볶이라는 제목으로는 두 이야기가 다 합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수정해가지고 오히려 더 어색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잘 하시겠죠, 그죠? 지난번에 저 나머지 작품 수정한 거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4편. 다음 주는 10월 28일 다시 돌아온 꿈. 초고를 서미숙님이 발표하셨는데 다시 이번에도 서미숙님이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라는 책 지난번에 이순자님 발제하셨어요. 또 이순자님이 발제를 맡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초고 발제를 다시 맡기는 거는 발제하느라고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셨을 거니까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초고 발제자를 수정작 발제자로 지정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분 다시 금방 또 잊어먹었다. 서미숙님, 이순자님 두 분 발제 일요일에 올려주셔야 돼요. 일요일 자정까지. 그리고 감상 월요일 저 낮에 저 12시까지 올리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는 꼭 올려주셔야 제가 월요일 저녁 때 영상을 만듭니다. 보통 화요일에 만드는데 화요일에 못 만들어요. 이번 주는 바빠서. 그러니까 저 일요일 자정까지 그 다음에 월요일 낮 12시까지 꼭 올려주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25일까지 뭐였죠? 네, 새로운 작품. 새로운 작품 벌써 2분 내셨어요. 이미 얘기하고 좀 얼마 안 있다 내셨어요. 다 내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 수정도 제대로 못했는데 나 수정작 제출도 안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저기 습작하는 거 다 써놓으신 거 있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정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초고 낸 거 읽어보면은 다른 작품 충분히 있겠구나. 그리고 제출하시기 전에 우리 한번 또 쭉 훑어보시고 좀 더 초고 낸 거 수정한 거 요거보다 더 한 단계 더 소설다운 소설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우리 요거 2번에 걸쳐서 지금 4편 2주면 끝납니다. 2편 하고 나면은 25일에 마감해가지고 그걸 곧바로 또 편집해서 공개해가지고 물론 작자는 다 뺍니다. 공개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 수업할 거니까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종강 때까지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거 할 때는 새 작품 우리 같이 토론할 적에는 문화 강좌실에 모여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더구나 지금 1단계로 낮아졌잖아요. 학교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지금 다 대면서 등교를 한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네요. 얼굴 보고 얘기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보다 그걸 제가 읽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면은 재밌어요. 또 정도 들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기억하세요. 월요일 낮 12시까지 다 올리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